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 주었던 의상에 머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의상에 다양한 재질과 질감, 텍스처를 적용해 주어 의상에 원하는 머테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맨투맨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머테리얼을 적용해 볼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머테리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에 UV 매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드들이 UV 맵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면 기준이 잡히면서 자유롭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UV 매핑을 하는 방법은 캐릭터에 UV 매핑을 해준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만들어준 의상이 마치 원통 형태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몸통과 팔 부분이 각각 원통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옆부분 엣지를 모두 잘라주어 앞뒷면에 2D 형태로 잘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상도 원통 형태라고 생각하며 형태를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원통 형태가 있고 엣지 하나를 잘라주었을 때 원통 형태가 펼쳐지며 2D 형태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양옆을 잘라주었을 경우에는 입체적인 형태가 앞뒤로 잘리면서 각각의 UV 맵으로 만들어져 2D 형태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의상 UV 매핑은 의상이 원통 형태라고 생각하며 옆부분을 잘라주어 쫙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UV 매핑을 진행해 줄 건데요. 그런데 UV 매핑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형태를 조금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리깅을 해줄 거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히면 좋은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크게 흐름이 잡혀있는 부분에 엣지를 추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리깅할 때 요소가 너무 적게 되면 부자연스럽게 리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부분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소를 많이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팔꿈치 부분의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요. G, Y를 눌러 뒤쪽으로 보내주어 팔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정리해 줄 수 있고요. 가운데 팔이 접히는 부분에 엣지를 추가해 주셔서요. 자연스럽게 리깅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요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요소가 만들어지면서 의상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는 부위에는 엣지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UV 매핑을 진행해 줄 겁니다. 먼저 옆구리 부분에 엣지 있죠? 이 엣지를 선택해 주시면 이 흐름이 그대로 팔 아래쪽 흐름까지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팔 흐름을 함께 선택해 주셔서요. 어깨 위쪽의 흐름까지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반으로 잘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U를 눌러 마크 심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릴 부분이 빨갛게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기본적인 의상 UV 매핑이 마무리가 됩니다. 만들어준 형태가 원통 형태라고 생각하며 옆부분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팔 부분은 동그랗게 잘려 따로 분리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 옆구리와 함께 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통 형태에서 펼쳐진 2D 형태로 UV 매핑이 될 겁니다. 몸통 같은 경우에는 팔 흐름, 옆구리, 어깨 위쪽이 잘리면서 전체적으로 앞뒤 형태로 나뉘면서 펼쳐진 2D 형태로 잘리게 되겠죠? 이렇게 UV 매핑을 마무리해준 뒤에는 적용되어 있는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해줄 겁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어플라이 하여 반대쪽 형태도 똑같이 UV 매핑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후에 U를 눌러 언랩에 미니멈 스트레치를 눌러 UV 매핑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몸통 부분이 앞뒷면으로 잘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팔 부분이 각각 하나의 형태로 원통 형태가 펼쳐지며 2D 형태로 잘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상 UV 매핑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텍스처를 적용할 때 형태에 맞게 일자 형태로 딱 적용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UV 맵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특별하게 텍스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먼저 이 부분은 머테리얼을 적용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 주셔서요.
뷰포트에서 렌더 뷰로 적용하여 머테리얼을 확인해 줄 겁니다. 맨투맨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머테리얼을 적용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프린셔펄드 쉐이더를 이용하여 진행해 줄 겁니다. 베이스 컬러에서 의상의 기본적인 색상을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보시면 아무런 재질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재질을 적용하여 의상에 자연스럽게 머테리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기본적인 천 재질을 만들어 주기 위해 Shift A를 눌러 웨이브 텍스처를 하나 꺼내 주겠습니다. 만들어준 노드는 Ctrl Shift 클릭으로 노드를 따로 볼 수 있죠. 웨이브 텍스처는 보시는 것처럼 직선이 반복되는 형태의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가로, 세로로 반복되게 표현한 뒤 해상도를 키워주어 마치 실제 천 같은 질감을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라준 UV 맵에 맞게 텍스처가 적용되게 하려면 웨이브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꺼내주시고요. 텍스처 코디네이트에서 UV로 연결을 해주시면 우리가 잘라준 몸통, 팔 부분의 UV 맵에 맞게 텍스처가 잘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값을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텍스처의 해상도가 조절되게 되죠. UV 매핑을 해준 형태 그대로 잘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준 형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삐뚤빼뚤하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들어준 형태에 완전히 맞게 일자 형태로 텍스처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UV 맵을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UV 에디팅 탭으로 가시면요. 보시면 우리가 UV 맵을 잘라주긴 했지만 이 잘라준 형태가 완전히 일자 형태로 정리된 모습은 아닙니다. 모델링 해준 형태 그대로 2D 형태로 잘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된 웨이브 텍스처가 UV 맵에 일자 형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UV 맵도 같은 흐름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2번을 눌러 엣지 선택 모드에서 하나의 페이스만 완전히 직각 형태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위쪽의 엣지를 선택한 뒤 S, Y, 숫자 패드 0번을 눌러 Y축으로 누르면서 완전히 일자 형태로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쪽도 똑같이 S, Y, 숫자 패드 0번을 눌러 정리해 줍니다. 양 옆에는 S, X, 숫자 패드 0번을 눌러 양 옆으로 눌러주어 일자 형태로 정리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S, X, 숫자 패드 0번을 눌러 이 부분의 페이스만 완전히 형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3번을 눌러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우리가 정리해준 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L을 눌러 선택한 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UV 맵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검색창을 활성화하여 Follow Active Quad라는 메뉴를 열어주셔서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정리해준 페이스 형태에 맞게 나머지 형태들도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팔 UV 맵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2번을 눌러 엣지 선택 모드에서 양 옆부분도 일자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위, 아래 부분도 일자 형태로 만들어 주셔서요. 3번을 눌러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L을 눌러 UV 맵을 선택한 뒤 검색창을 열어 Follow Active Quad를 선택하여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체적인 UV 맵이 한 번에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UV 맵 형태가 완전히 일자 형태가 되면서 적용되는 웨이브 텍스처의 형태에 맞게 완전히 일자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어서 몸통 부분도 정리해 줄 건데요. 그런데 몸통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 모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일자 형태로 만들어주기가 어려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텍스처가 적용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UV 맵을 수정하여 정리해주시면 되는데요. UV 맵을 움직여주시면 적용되는 텍스처도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어색하게 표현된 부분의 UV 맵을 조금씩 움직여주시면 적용된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반대쪽에 적용된 텍스처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주셔서요.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텍스처 형태를 잡아주시면 더욱 자연스럽게 텍스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도 똑같이 팔 부분 있죠? 적용된 텍스처가 깔끔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UV 맵을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웨이브 텍스처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UV 매핑으로 적용되는 텍스처를 자유롭게 수정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기본 천 텍스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 주셔서요. 우리가 만들어준 웨이브 텍스처를 가로, 세로로 만들어 천의 질감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는데요. 세로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서 웨이브 프로필이 트라이앵글로 설정되어 얇은 선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웨이브 텍스처를 모두 선택하여 Shift D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요. 이번엔 위쪽에 웨이브 텍스처에 Ctrl Shift 클릭을 눌러 직접 본 상태에서 밴드 디렉션을 Y로 변경해 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웨이브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가로, 세로 웨이브 텍스처를 만들어 주신 후에는 Ctrl Shift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로 두 텍스처를 합쳐 주셔서요. 하나의 텍스처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멀티플라이로 설정한 뒤 팩터 값을 1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천 질감을 만들어줄 텍스처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처의 스케일을 조절해 줄 건데요. 이렇게 각각의 노드의 스케일 값을 조절하게 되면 형태가 따로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각형 형태 그대로 스케일 값만 변경해 주기 위해서 노드를 하나 더 꺼내 줄 겁니다. Shift A를 눌러 밸류 노드를 꺼내 주셔서요. 밸류 값을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싶은 웨이브 텍스처의 스케일 값에 각각 연결해 줍니다. 그런 후에 밸류 값을 조절해 주시면 두 노드의 스케일 값이 한 번에 조절되면서 마치 하나의 텍스처 스케일을 조절한 것처럼 표현이 되죠.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텍스처에 스케일 값을 올려주어 아주 세밀한 천 질감 텍스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정해 줄 겁니다. 200에서 300 사이로 설정하여 굉장히 촘촘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줄게요. 이 텍스처가 그대로 질감으로 표현된다면 마치 천 같은 디테일한 질감이 표현이 되겠죠? Shift A를 눌러 범프 맵을 하나 꺼내 주셔서요. 만들어준 웨이브 텍스처를 그대로 범프 맵에 하이트로 연결한 뒤 범프 맵을 프리셔플드 쉐이더의 노멀 소켓에 연결해 주셔서요. 프리셔플드 쉐이더를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천 질감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렝스 값이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값을 줄여주시면 자연스럽게 천 질감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땐 이런 디테일한 의상 질감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 질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천 질감을 만들어주신 후에는 프리셔플드 쉐이더의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가장 위쪽에 베이스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의상의 기본 색상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천 질감이 들어가다 보니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래 러프너스 값은 거칠기이죠? 값을 낮춰주시면 광이 나는 재질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값을 올려주시면 매트한 재질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원하는 의상에 따라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천 같은 경우에는 러프너스 값이 높게 설정되어 매트한 느낌을 주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래쪽 서브 서페이스 값을 적용해 줄 수도 있는데요. 서브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캐릭터의 피부를 표현할 때 사용해 주었었죠. 의상에도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RGB 값도 피부와 비슷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페큘러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오브젝트의 반사광 색상을 전체적으로 설정해주는 틴트 값과 그 값을 디테일하게 설정해주는 애니소트로피 값이 있는데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컬러와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해 주시거나 살짝씩 변주를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다홍색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유사하면서 살짝의 변주를 줄 수 있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핑크색 등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반사광 형태는 애니소트로피 값으로 디테일하게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러프너스 값이 낮게 설정되어 반사광이 잘 보이는 상태라면 이렇게 반사광 각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각도로 광을 내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을 보시면 쉰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웨이트를 1로 설정해 주시면 적용된 틴트 값이 외곽 부분에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프너스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칠기가 낮아지며 색상이 잡히는 영역이 좁아지게 되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트하게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영역이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쉐이더 위에 추가로 색상 값을 적용하여 외곽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러프너스 값을 높게 잡아주시면 부드러운 질감이나 굉장히 짧은 털이 표현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와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해 주시면 자연스럽고요. 오히려 반대 색상으로 설정하여 색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쉰값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우리가 프리셔펄드 쉐이더에서 응용해 줄 수 있는 기능은 모두 활용해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기능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의상의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테리얼이 구분될 수 있도록 이름을 기본이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서 사용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감, 머테리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머테리얼을 그대로 복제해 주셔서요. 기존에 만들어준 머테리얼과 똑같은 머테리얼을 새로 만들어 줄 거고요. 천 질감을 만들어 주었던 웨이브 텍스처를 모두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질감을 적용하여 다른 느낌을 줘보도록 할게요. Shift A를 눌러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Ctrl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함께 꺼내 주겠습니다. 이번엔 텍스처 코디네이트에서 오브젝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노이즈 텍스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름 모양의 텍스처가 오브젝트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라쿠라리티 값을 조절해 주시면 텍스처가 굉장히 잘게 나누어지면서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 값을 조절해 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구름 모양 텍스처이지만 이 형태들이 자잘자잘한 형태로 나뉘어지면서 질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노이즈 텍스처의 팩 소켓을 범프 맵의 하이트에 연결해 준 뒤 다시 프리셔펄드 쉐이더를 확인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구름 모양의 디테일한 텍스처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질감 같은 경우에는 러프너스 값을 낮춰주시면 더욱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가죽 질감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여기서 마치 우리가 자주 보는 회색 트레이닝복 같은 질감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러프너스 값을 다시 올려주시고요. 베이스 컬러를 밝은 회색으로 설정한 뒤 쉰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여 러프너스 값을 조절해 주시면 천 재질로 만들어진 이런 트레이닝복 같은 느낌을 주게 되죠. 여기서 또 빨간 벨벳 소재의 질감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를 붉은색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스페큘러의 틴트 값을 붉은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붉은색과 유사한 색상은 주황색이나 핑크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래쪽에 적용해 주었던 쉰 값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설정해 주시는데 베이스 컬러보다 살짝 밝은 붉은색으로 설정해 주셔서요. 러프너스 값을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마치 벨벳 소재 같은 질감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두껍고 질긴 가죽 느낌의 재질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범프맵의 텍스처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Shift A를 눌러 보로노이 텍스처를 꺼내 주셔서요. 디스텐스의 범프맵을 하이트에 연결을 해줍니다. 보로노이 텍스처를 보시면 점 형태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처 아웃풋을 디스텐스 엣지로 설정해 주시면 마치 타일이 갈라진 것 같은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 값을 올려 해상도를 높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디테일한 가죽 질감 텍스처처럼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컨트롤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오브젝트로 연결하여 오브젝트 전체에 균등하게 텍스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쉐이더에 직접 연결한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가죽 같은 질감이 표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가 크고 거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가 조금 크게 표현이 되어도 또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죽 질감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어두운 색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틴트 값도 조절을 해줄 건데 설정해준 가죽 색상과 유사한 색상에서 굉장히 밝은 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밝은 노란색으로 설정되어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요. 아래쪽에 쉰 값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밝은 색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러프너스 값을 낮춰주어 외곽 부분에만 강조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어 더욱 사실적인 가죽 질감을 표현해 줄 건데요. Shift A를 눌러 노이즈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를 꺼내 주겠습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그대로 컬러 램프에 연결해 주시고요. 컬러를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얼룩덜룩한 구름 텍스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를 눌러 오브젝트를 연결하여 이 텍스처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낮춰주어 구름 텍스처가 더욱 크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구름 모양 텍스처에 각각의 색상이 설정될 수 있도록 컬러 램프의 색상 값을 조절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본 가죽 색상과 어두운 색상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텍스처를 프리셔펄드 쉐이더의 베이스 컬러로 연결하여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색상이 만들어지며 더욱 풍부한 가죽 질감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은 계속해서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손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런 가죽 질감까지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노드들을 사용하여 의상의 다양한 재질과 질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기본 머테리얼로 돌아와 주셔서요. 베이스 컬러 소켓에 다양한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텍스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점 같은 경우에는 Shift A를 눌러 보로노이 텍스처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보로노이 텍스처의 디스텐스를 봐주시면 점 모양 텍스처가 불규칙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랜덤네스 값이 1로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규칙적으로 점 모양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랜덤네스는 텍스처의 규칙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여 점 모양 텍스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UV로 연결해 주시고요. 만들어준 UV 형태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스케일 값을 올려주시면 점 텍스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상도를 자유롭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Shift A 컬러 램프를 꺼내 주셔서요. 보로노이 텍스처 앞에 연결을 해주시면 바를 움직여가며 텍스처를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은 점 텍스처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반대로 큰 텍스처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크기를 키우게 되면 다닥다닥 붙은 텍스처들이 겹쳐지면서 나머지 부분이 마치 반짝이 텍스처처럼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상 값도 자유롭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텍스처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만들어준 컬러 램프는 베이스 컬러 소켓에 연결한 뒤 프리셔플드 쉐이더를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점 텍스처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블렌더 내에서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어서 웨이브 텍스처를 이용하여 줄무늬 텍스처도 만들어 볼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만들어준 노드는 잠시 치워주시고요. Shift A를 눌러 웨이브 텍스처를 꺼내주겠습니다. 웨이브 텍스처를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UV로 연결하여 잘라준 UV 형태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Shift A를 눌러 컬러 램프를 꺼내 주셔서요. 그대로 연결하여 자유롭게 형태를 수정해 줄 수 있겠죠? 색깔을 변경해 가며 원하는 텍스처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추가로 바를 하나 더 추가하여 추가 색상을 만들어 주시면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줄무늬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준 줄무늬 형태가 완전히 딱딱 떨어지게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조금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컬러 램프 오른쪽 상단에 리니어에서 컨트라스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딱딱 끊기는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웨이브 텍스처는 밴드 디렉션에서 기존의 세로로 표현된 X나 가로로 표현되는 Y로 변경해 가며 원하는 대로 텍스처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주고 싶다면 프리셔플드 쉐이더의 베이스 컬러로 연결하여 확인해 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텍스처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무늬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면 이 형태를 그대로 응용하여 체크무늬 텍스처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준 줄무늬 텍스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D를 눌러 만들어준 줄무늬 텍스처를 그대로 복제해 주시고요. 밴드 디렉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힐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Shift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로 두 노드를 섞어주시면 이렇게 겹치면서 체크무늬 텍스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여 확인해 주시면 체크무늬 텍스처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추가로 다양한 체크무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스케일 값을 조절해 주고 싶다면 우리가 천 질감을 만들 때 사용해 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밸류 노드를 꺼내 주셔서요. 웨이브 텍스처의 스케일 값에 각각 연결해 주시면 한 번에 체크무늬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일정 부분에만 원하는 머테리얼을 적용해 줄 수 있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적용해 보면서 사용 방법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으로 돌아가 주셔서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속성창에